레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도 자유와 인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의 저자이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마스 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헨리 8세부터 시작을 할게요. 헨리 8세의 형은 아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서라는 사람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형이 죽으면서 형의 미망이니까 헨리 8세의 형수가 되는 거죠. 그 형수가 누구냐면은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이었어요. 이 캐서린이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되니까 동생이었던 헨리 8세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형수까지 물려받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왕이 된 사람이 여자가 없어가지고 형수랑 결혼을 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캐서린이 스페인 국왕의 딸, 즉 공주였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형수를 아내로 왕비로 맞이했지만 헨리 8세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 로마 카톨릭 법에 따르면은 형수랑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금친상간으로 봤기 때문에 금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에게 재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우리 형수가 우리 형이랑 앉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부부지만 부부 생활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처녀로 살다가 형이 죽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뭐 형수랑 결혼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리고 로마 카톨릭 법에 전혀 위배가 안 되는 나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캐서린 즉 자신의 그 시동생이라고 그러나요? 시동생이랑 결혼할 입장이 된 캐서린조차도 거기에 또 편지를 썼어요. 교황청에 내 남편이었던 아서왕이랑 앉았다. 나 처녀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시동생이랑 나 결혼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눈속임 비슷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황도 당시에 뭐 그냥 그랬겠죠. 뭐 영국 왕이고 저쪽은 뭐 처가가 스페인 왕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뭐 당사자들이 그렇다는데 뭐 알았어 결혼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헨리 8세가요 엄청나게 여성 편력이 심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음란마귀가 제대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는요 왕비의 뭐 주변의 여자들을 다 건드립니다. 다 건드리는데 심지어요 이 캐서린이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공주는 한 명 낳습니다. 예쁜 공주를 낳는데 이상하게 왕자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실에서의 왕자를 낳아야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헨리 8세가 뭐라고 이제 국민들과 귀족들에게 선포를 하냐면은 나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왕비 캐서린이 왕자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뭐라고 대냐면요. 베시 블런트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베시 블런트가 알고 보니까 헨리 8세랑 애인이었어요. 아유 무슨 왕비가 애인이 있어? 그리고 그 여자를 증인으로 또 데리고 오네. 베시 블런트를 데리고 오더니만 베시 블런트와 헨리 8세 사이에 난 아들을 보여줍니다. 나 아들 있다. 나 아들 낳을 능력이 있다. 봐 아들 낳잖아. 참나.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돼가지고 참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그래가지고 아들의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뭐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앤 볼린이라는 여자한테 마음을 또 이제 뺏기게 돼요. 그런데 이 앤 볼린이 어떤 여자냐? 이 앤 볼린은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여성이었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앤 볼린이 눈이 까맣고 머리카락이 까맣다고 그래. 저도 뭐 눈감에 머리카락 까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뭐 이런 건데, 한국에서야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국에서는요, 보통, 뭐, 금발의 푸른 눈 아닙니까? 그런데 금발의 푸른 눈의 여성들, 주로 이제 미인들을 많이 이제 편력을 했겠죠. 그러다 갑자기 프랑스에서 딱 유학을 마치고 온 아주 그냥 신선하다고 그럴까요? 아직 사교계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뭐 신성 같은 존재였겠죠. 굉장히 샛별 같은 여인이 왔는데, 눈이 까맣고 머리가 까마니까 뭔가 이제 색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앤 볼린한테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앤 볼린의 친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앤 불린의 언니가 사실은 이미 헨리 8세의 애인이었다는 거죠. 앤 불린의 언니 이름은 메리 불린이었어요. 메리 불린이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왕하고 애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메리 불린의 여동생인 앤 불린, 프랑스에서 막 공부 마치고 돌아온 까만 눈의 이 아가씨를 보고 또 그 흑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아니 또 이제 동생한테 또 이 막 너 나랑 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접근을 합니다. 애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앤 불린이요 굉장히 이 당찬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아니 당신 우리 언니랑도 그랬는데 나까지 뭐 애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나는 애인은 안 되고 나랑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나를 왕후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뭐 교제하겠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로 앤 불린이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니까 문제가 뭐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은 카톨릭에 의해서 그래도 성경적인 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안 됐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안 되고 일부 일처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왕들이 성경 앞에 무릎 꿇고 특히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잖아요. 인권 왕한테만 있다, 자유 왕한테만 있다. 왜? 하나님이 왕한테 특별한 권리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성한 존재고 인권과 자유권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왕이고, 왕 외에 그리고 소수 귀족층 외에는 인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마음대로 그 지배계층 밖에 있는 불쌍한 국민들의 개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는데, 아니 그러면은 왕권 신수설, 뭐 왕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기름부를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요 성경을 제일 먼저 잘 지키는 게 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엉뚱하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여러 명의 부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부 일처제니까 어떡한지 아십니까? 전 부인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새 부인을 맞이합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플 따름인데, 그래서 결국에 어떡하냐면요, 이 캐서린이 이제 눈엣가시가 된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앤 불린이랑 결혼을 해야겠는데 캐서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캐서린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요, 온갖 그냥 가짜제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캐서린이랑 이혼을 하고 멀리 그냥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다행히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처가가 보통 집이 아니잖아요. 스페인의 왕가니까 뭐 죽이지까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막 어디 막 이상한 데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한 죄를 그냥 막 확 뒤집어 씌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주 불쌍한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딸과도 헤어졌습니다. 딸 하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딸과도 생이별을 하고 너무나 이제 불행한 인생을 캐서린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서린이랑 이제 강제 이혼을 하려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혼 사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교황청에 이렇게 헨리 8세가 다시 이제 딱 고소장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캐서린이 우리 형이랑 안 잔 줄 알고 처녀인 줄 알고 이거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캐서린은 우리 형이랑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회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근친상간은 안 되니까, 아니 내가 근친상간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하겠다는데 나의 이혼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니 이 천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캐서린이랑 정치적인 이유로 필요해서 결혼할 때는 아니 우리 형수가 처녀다, 결혼이 우리 형이랑 완성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냥 팍 그런 자료 그냥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억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컷 살고 딸까지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싫으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형수가 처녀가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형이랑 결혼이 유효한 거니까 내가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왜 이런 데다가 갖다 쓰냐고요. 참나. 우리 형수랑 결혼은 무효다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아니 뭐 말이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도무지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토마스 무어가 이거는 정말 아무리 왕이지만 왕권 신수설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에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목이 팍 잘라가지고 죽이는 사형을 당하게 되고,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를 썼잖아요. 어떤 세상을 꿈꿨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아니 왕에 대해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그 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앤 불린과 헨리 8세가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앤 불린이요, 나중에는 또 사형을 당합니다. 또 사형을 당해. 이 헨리 8세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왜냐면요, 이 앤 불린의 상궁이니까 시녀죠. 시녀인데 제인 시모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제인 시모라는 조금 이제 이 앤 불린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제인 시모하고 이 헨리 8세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맞으니까 이번에는 제인 시모랑 또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앤 불린이 눈엣가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앤 불린을요, 똑같이 또 모함을 하는데, 어떤 모함을 펼쳤냐면은 앤 불린을 마법으로 헨리 8세를 유혹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마법으로 왕을 유혹했다. 이것이 입증이 됩니까? 결국 이게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앤 불린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마법으로 왕을 유혹했다라는 게 유죄가 됐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 참나. 그래가지고요, 결국에 참수역 목을 팍 잘랐는데, 그래도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죠. 헨리 8세가 양심이 있었는지 보통 이 당시 영국에서는 도끼로 목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끼는 좀 심하다, 너무 좀 무식해 보인다 해가지고요, 칼을 쓰기로 했다고 그래요. 잘 날을 쫙쫙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또 이 앤의 목을 딱 자르기 위해서 아주 이 칼을 잘 목을 탁 자르는, 목을 탁 이제 참수하는 프랑스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이제 검객이죠, 모셔고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앤 불린이 이 프랑스 검객한테 칼에 목을 탁 쳐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참 프랑스가 음식만 프랑스 요리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런 목 자르는 것도 참 대단한 나라였나 봐요. 당시 중세 유럽에서. 영국에 사람이 없었는지 프랑스까지 그렇게 인재 영입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앤 불린이요, 자기 목을 딱 치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프랑스 검객한테 이런 위트 있는 농담을 남겼다라고 해요. 야, 저는 목이 얇아서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얘기가 그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무서운데 그거를 또 한번 이렇게 유머로 넘어가 보려고 또 자기가 한 말이 분명히 역사에 남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앤 불린이 런던 탑에서 이렇게 참수되기 이틀 전이 5월 19일이었어요. 동생이었던 남동생이요, 로시포드 공작도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에 자기 왕비만 죽였던 게 아니고 정말 또 새로운 좀 색다른 여자랑 결혼해보겠다고 그냥 이 가문을요 멸문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 이상한 죄목, 그 죄목 중에 뭔지 아세요? 동생을 죽인 죄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아니 무슨 앤 불린이 왕비인데 자기 남동생이랑 근친상간을 했겠어요. 그런데 근친상간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동생은 이틀 전에 목 잘라, 누나는 이틀 후에 또 무슨 마녀라고 목 잘라. 이게 바로 왕권 신수설의 부작용이었다는 거죠. 왕은 이렇게 막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럴 때 인권이 뭡니까? 아니 정말 왕 기분에 안 맞는다고 마녀로 몰고 근친상간으로 몰아서 정말 뭐 증거도 없이 막 사람 죽이는 거, 가문을 그냥 막 형 동생 뭐 할 거 없이 막 잡아다 죽이는 거, 이거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인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권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고 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참다운 인권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야겠다라는 현재 동성애자 인권. 동성애자 인권이 뭡니까? 동성애자들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사실 인권 침해 당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 인권은 뭐를 말하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동성애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면은 마치 헨리 8세가 앤 불린을 마녀 사냥으로
몰고 N 불린의 남동생도 조금 꺼림직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귀족인데 냅뒀다가는 후환이 생길까봐 두려우니까, 아니 누나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양심이라도 품었다가 나중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하니까 싹을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너 근친 상간했지?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막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진한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는 헨리 8세가 보여주었던 독재 혹은 왕권 신수설, 소수의 왕과 귀족들만이 자유의 권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중세 시대로 회귀하겠다라는 수구 반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참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N 불린이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을 몰아내고 왕비가 됐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캐서린은 딸을 하나 낳았었다. 딸도 되게 불쌍한 사람이 됐었어요. 엄마 없는 불쌍한 딸이 됐고, 엄마 캐서린도 딸이랑 못 살고 저기 변방에서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누구냐? 짜자자잔, 블러드 메리. 들어보셨죠? 무시무시한 대살인을 저지른 영국 여왕 블러드 메리가 바로 캐서린의 딸입니다. 왜? 어린 공주 메리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이 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심어줬다는 거죠. 그 증오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메리가 어쨌든 간에 영국 왕의 딸이잖아요. 정권을 잡게 되니까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가 돼서 영국 전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 권력층에게만 자유를 허락했던 참혹한 결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구성원 살고 있습니다. 인권 따라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폐해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차별금지법으로 마치 영국왕 헨리 8세가 토마스 무어의 목을 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자를 목을 쳤던 것처럼 동성애 폐해를 말한다고 우리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의 재산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싹 압수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중세 왕정으로 회귀하는 정말 이거는 너무 나쁜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막아야 된다 라고 저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